이 마약 중독 예방과 한의학적 치료에 관한 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기호 한의사님께서 특강이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2부 강사님은 되시는 김기호 한의원 원장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마약에 관계돼서 많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노벨상까지 꿈을 꾸고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강사로 모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나오시죠.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장년에서 초청해 주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도 우리 안 회장님과 같이 힘을 모아서 세계적인 그 마약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힐링 센터, 그리고 이제 특별한 좋은 약을 가지고 좀 지금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잘 못하는 난치병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사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라고 대전에 국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동의보감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동의보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잘 귀로다 많이 들으셨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서입니다. 중국이 서이고 우리는 동입니다. 중국의 한의학과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다르다는 것을 선언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그 중국에서도 사신들이 갈 때 제일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고, 우리의 허락도 없이 64판 해적판을 찍었어요. 그럴 정도로 명작입니다. 여러 가지 그 침에 대한 건 이 책을 중국에서도 봤어야 되고, 또 약에 대한 건 이 책, 이론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책들을 봐야 되는데 25권에 아주 전문적인 한의사로부터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봐서 이 의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다양한 정보를 거기에 넣어놨고,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약재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일본, 중국, 심지어는 베트남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책으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처음으로 의서로서는 처음으로 다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의학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한 4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도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삼진법으로 내려왔어요. 천지인 이러듯이 이 의학에서는 정기신이라는 체계를 성립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루고 있지만 맨 처음에 정신병부터 나와요. 이런 의사가 없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사실은 경희대학에서 신경정신과 공부를 박사까지 하고 이제 강의도 한 12~13년간 그 대학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정기신이 아니라 제가 지금은 이 한의학은 뇌과학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 의학의 흐름은 지금 이제 통합의학으로 가고 있어요. 양약, 한의학, 대체의학,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근거를 만들고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지금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400년 전에 동의보감은 출판을 해서 보건소라든지 공공기관에 다 이걸 나눠줬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저는 생각이 이 현대의학도 이 정신이라는 걸 중요시해야 된다. 다 우리가 다리에는 하나의 신경, 좌골신경입니다. 허리에서부터 나와서 발끝까지 하나의 신경,
팔은 2개의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뇌는 86,000개의 뇌세포가 있어요. 이 뇌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는 뇌의 어느 부위 한 군데서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애인한테 실연을 당했어도 머리 아픈 것이 여기 있고, 뭐 발을 뼈서 아픈 것도 여기 있고, 다 해당 부위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요즘은 그 터널 중이랑 팔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오는 통증은 요 뇌의 이 반대편 이쪽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 그 해당 지역이 조금 쪼그러들어요. 그래서 침을 맞으면 그게 늘어나요. 커져. 또 우리가 지금 눈이 보는 것은 이 뒷꼭지에 있어요. 뒷꼭지, 머리 뒷꼭지. 그래서 후레쉬를 계속 비치면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데, 침을 발끝에 눈이 밝아지라고 놓는 지음혈이라는데 거기다 놓으면 반응이 거기서 와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몸은 다 뭐예요? 중앙 정부에서 움직이게 하듯이 뇌에서 다 관장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우리 장내 박테리아라는 것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다 면역이 되는지 이런 건 다 장내 박테리아가 좌우를 해요. 심장이 혈액순환을 하듯이 면역은 장에서, 소장, 대장, 주로 소장에서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걸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심소장이 서로 부부지간이래. 서로 협력관계래. 근데 심장하고 소장하고 심장하고 소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게 바로 면역의 체계를 보니까 맞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체계라는 것은 다 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5대 권역 또는 오장중부의 그 기능으로다가 보면은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현대의학의 문제점 중에 하나, 현대 문명의 문제점이라고 봐야죠. 지금 소외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예요. 산업화 혁명되면서 맨날 금을 갖다 깎아갖고 세공을 해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하는데, 만드는 사람은 가난해서 그거를 끼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외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그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소외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얘기하는 이제 중독의 소외라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산업화 하다가 보니까 특히 이 매스미디어라고 그러죠. 이 매스컴이 발달되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면 알 수 있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낮은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 잘하는데 아들만 엄마가 챙겨. 아들은 공부 못하는 애는 쳐다보지도 않고, 잘하는 애는 맨날 좋은 거 사주고, 딸은 별로, 옛날엔 더 심했었죠. 농사 짓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별로 안 알아주고, 아들은 힘쓰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차별이 된 게 이제 결국은 낮은 자존감이라고 해서 열등감을 부추기면서 이 중독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가 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서 또 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쓸쓸함, 이런 게 더 심해졌어요. 뭐 그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나왔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 시작하니까 안 나와도 큰 문제가 없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대신에 외로움은 더 심해졌어요. 놀이터 가봐도 애도 없고, 노인정 가봐도 어른들도 없고, 다 그냥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내긴 좋았는데 결국은 외로움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내 문제점은 뭐였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사인 코사인이라고 흔히 그래요. 잘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 그거를 해피하게 끌고 가고 싶거든요. 계속 지금 참 너무 좋은데, 이게 천년만년 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다 요즘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기업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뭐 슈퍼, 뭐 동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슬픈 것을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견디려고 하는 게 그냥 딴 걸로 대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해피하지 않은 것을 언해피를 갖다 해피하게 끌고 가려고 이제 우리가 노력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중독이라는 게 생깁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근접을 하자면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참 컨트롤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외국 그 물건 그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통과하면 딴 나라에서 다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를 이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갖고 그 페이스북이라고 이런데 그 채팅을 하다 보면 외국 애들이 슬슬 접근을 해서 굉장히 그 이제 좀 뭐 친하게 지내자 한마디로 막 접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조금 자기가 됐다 생각을 하면 내가 물건 하나만 받아주면 2천만 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마약을 한국에서 받았다가 딴 데로다 옮기면은 거기서 의심 안 하고 그걸 그냥 통과를 시켜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안산을 비롯한 곳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아요. 특히 안산 쪽에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뭐 이런 그쪽에가 마약의 제일 심한 문제점을 일으켜요. 물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신종 마약 또는 심지어는 그걸 갖다가 음료수로 만들어 갖고 대치동 학원가의 애들한테 야 이거 먹으면 잠도 안 오고 말이야 공부가 잘 돼. 그러면서 음료수를 팔아요.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줘. 하나씩 줘요. 그럼 이거 먹으면 좋다. 그러면 또 계속 또 옆에서 또 추천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아도 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이제 팔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초등학교까지도 지금 침투되어 있어요. 중고등학교니까 물론이겠죠. 이거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공부 잘한다. 그러면 먹어요 무조건. 뭐 신문에 난 이선균이도 술집에 룸사롱에 갔는데 가서 저기 하는 웨이터스들이 뭐 이거 먹으면요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 한번 줘봐. 먹었는데 조금 먹다가 사실은 그거 마약인데 너 경찰에 신고할게. 3억 내놔, 5억 내놔, 10억 내놔. 이게 나갔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파괴되는 건 좀 알면서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제 광고비가 지금 다 계약돼 있거든. 내가 뭐 선전 하나 해줄 때마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주기로 돼 있는데 자기는 이제 파멸인 거거든요.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런 현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약이라는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제일 관련이 있는 데는 법무부예요. 법무부에서 일단 구속을 하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정보를 통해서 누가 구입했다. 이게 또 알려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보상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또 외국 놈들은 이제 그걸 또 싸게 갖다가 비싸게 팔고 또 뭐 여러분도 잘 아시면 이제 뭐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얘만큼만 갖고 와도 몇백 명이 나눌 정도로 희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즘엔 뭐 발 뒤꿈치 뒤창에다가도 뭐 숨겨오고 먹어서 이제 와서 이제 대변으로 빼내서 갖다 팔고 그러면 쉬운 거니까 그런 짓도 하고 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마약이 침투되면서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지금 불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해피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해피하고 뭐예요? 몰입이 되면서 잊어버리는 거 이런저런 것들을 세상에 골치 아픈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각한 건 이제 조금 부유층 자제들이 외국 나가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파티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뭐 졸업 파티인데 그 파티의 기본이 뭐냐면 대마초를 피는 정도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나갔던 그 재벌들 3세들 얘들은 그냥 나가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드레스 입고서 춤추는 건 줄 알았는데 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거 좋은 거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한 번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 있어요. 마약 환자들이나 중독 환자들 쓰는 게 다 신경 안정제예요. 좀 향정신성 약이라는 건데 이것 자체가 낫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쪼그러들어요. 뇌가 쪼그러들면 뭐예요? 치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중독에 빠졌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치매가 되고 조금 더 심해지면 결국은 뭐예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판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중독이 중독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치료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프로포폴이라든지 이제 제일 바리움이라는 뭐 우리가 수면제 이거 다 그게 치료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좀 치료하겠다고 나가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독점을 해버려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의사들은 안 걸리면 치료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몰핀 맞다 그냥 죽어요. 이럴 정도로 의사들도 그냥 돈이 되니까 무조건 막 처방해주고 놔주는 거예요. 뭐 한 7, 8천 원, 만 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한 30만 원씩 이래도 줄 테니까 놔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고 자기도 맞는 거고 그런 세상이 좀 됐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미국이나 태국은 미국의 일부 주 같은 데는 치료제로 다 승인을 해요. 제일 싼 거. 우리 어렸을 적에 양귀비 키웠어요. 키워서 거기 이파리만 갖다가 삶아 먹어도 배 아픈 건 금방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게 의학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하고 태국 같은 데서는 용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마약 성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과 일으키지 않는 성분. 요즘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또 요 중독을 안 일으키는 그런 성분을 지금 건강식품이라고 팔고 있어요. 그걸 주로 누가 했냐?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에서 했었어요. 돈벌이가 짭짤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독 성분도 그냥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간질을 전남대학교인가 어느 교수님이 허가를 줬어요. 간질을 대마초로 치료한다. 그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건 가면 갈수록 마약이라는 건 세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없었던 걸 새로 또 만들어서 유행을 시키고 또 그게 성업이 돼가지고 퍼지는 건데 뭐 요즘 이제 점점 뭐 우리도 문제가 돼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는 하루에 40명씩 지금 자살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미국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몇만 명이 결국은 마약 중독을 치료하다가 죽어요. 어떻게 죽냐? 아까 말씀드린 치료가 그거예요. 멍청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치매가 되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길가에서 쓰러지든가 결국은 뭐 사고를 치든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문명의 어떻게 보면 배설물이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뭐 좋은 점을 다 받아들이면서 안 좋은 것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대마라든지 이 천연 마약이 있어요. 그런 성분, 이제 양귀비도 일종의 이제 가공하기 전까지는 천연 마약인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데 화학 합성한 것들은 이제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켜 쉽게 말하자면 손에 이런 데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뱅뱅 돌고 멍해지고 기억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마약 환자들 딱 보면 알아요. 혀를 핥아요. 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약이 없고 막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막 속에서 진액이 우리 한방에서 진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쪼여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막 긴장을 일으키니까 막 심장에 열이 붙는다고 우리는 그러는데 열이 생기면서 자꾸 입이 말라요. 그래서 그냥 딱 봐도 혀 앓는 사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흔히 말하는 마약쟁이들은 혀 많이 핥는 거 보면 봐도 금방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멀쩡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입힌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그나마 이제 가끔 뭐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정도로 드러나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뭐 그냥 뭐 이웃에 보통 있어요. 한두 명 정도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막 그냥 더군다나 거기는 총을 소지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쏴버리고 그냥.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지정을 해놓고 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뭐 가두는 방법밖에 없고 또 정신과 의사들한테 치료해 주라고 하지만 그동안 치료비를 안 줬어요. 치료해도 뭐 돈을 안 주니까 그냥 신경안정제 그저 향정신성 약이라고 하는 그것만 그냥 주는 수밖에 없고 딴 사람들한테는 치료가 아니다고 의사는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가 전문이라고 해놓고 중독을 중독으로 치료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그 마약 저기 뭐야 전담 병원도 지금 막 있고 그러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결국은 저는 지금 이제 40년째 한의사를 하고 있지만 가장 훌륭한 의사는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간이 특히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뭐 전지전능한 것처럼 뭐 지금 의사들은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끝나고 뭐 다 그냥 죽을 줄 알지만 사실은 의사가 환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제가 봐서는 20%라고. 20% 정도 외에는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해결해요. 자기가 해결하려면 뭘 그러면 해결할 수 있냐? 저는 자연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살리는 거죠. 원래대로 정많은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정의라는 게 애매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사랑이고 남에 대해 관심을 쓰면서 그 협동심을 발휘해 갖고 우리가 극복하는 게 사실은 정의라고 보는 건데 그런 과정이 지금 다 생략이 되고 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뭐예요? 나한테 저 사람이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기꾼인 거야. 좀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80% 90%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배신 때리고 돈 뺏어가려고 모든 수작을 부리는 거를 우리는 몰라. 근데 알고 보면 결론이 그걸로 나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삭막하냐고요. 이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치유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제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CNK 박 대표가 저한테 와갖고 처음에는 이게 해독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걸로다가 해독하는 거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마약 대치 운동에 일을 하면서 이 마약도 독이기 때문에 독을 시키면 치료하는 거니까 이건 마약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중국에서 제일 처음 처방한 이 중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약약이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마약을 치료하는 약이다. 100년 전에 아편 전쟁할 때 8,600명을 8,700명을 이걸 치료했다는 전설이지 전설. 근데 그때 근거를 마련해 놨으면 예를 들면 이게 어느 병원에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갖고 사람들이 나았다 라는 근거가 있으면 이건 벌써 대박을 쳤을 텐데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그걸 마련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가만히만 있어도 피곤하다. 가만히 있어도 우울하다. 가만히만 있어도 뭐예요? 어지럽다. 조금 더 심해지면 뭐예요? 환청이 들려요. 특히나 제일 많은 것이 피해망상이에요. 저는 양로원이라고 흔히 말해요. 실버타운에도 좀 근무하고 그러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바로 피해망상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괜히 그냥 옆 사람이 내 지갑을 가져갔대요. 몇백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엊그제도 저희 장모님이 지금 98세인데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세요. 근데 가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시고 정정하시고 아주 얌전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응?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고.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저기 하면쯤에 이렇게 인지 기능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력이 나빠지니까 이게 치매 아닌가? 그 걱정을 하시는데, 치매와 저기 뭐 건망증의 차이는 인격이 변하는 게 인격. 네. 옛날에 점잖았던 사람인데 막 산만해지고, 아주 그냥 거두먹고 그러는 사람인데 방 한쪽에 그래서 가만히 있고, 인격이 변화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인격이 변화해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내가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망상이 심해져요. 자기 부인을 의심하고. 자식들도 내 자식이 너 옛날에 뭐 어땠는데 너 요즘에 왜 그러냐고 아주 그냥 뭐 전혀 다른 분이 되는 게 이제 특징인데, 바로 이런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게 특징인데, 과연 이게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요즘에 이제 그 MMS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몇 가지를 측정을 해보면 얼마만큼 인지 기능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런 검사법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의 뇌에 정상적으로 기억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뇌 껍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천연 마약은 그 정도인데, 이제 화학 성분인 LSD라든지 뭐 요즘에 이제 그 얘기하는 뭐 신종 마약 이런 같은 것들은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켜요. 중추신경이라는 거 우리가 숨 쉬고 뭐예요? 심장이 뛰게 하고 내장이 움직이게 하는 건데, 여기까지 망가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걸어도 비틀비틀 네? 그렇게 걷게 되고, 잠시도 앉아있질 못하고 어디로 가고 자꾸 누워있기만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화학물질로 인한 마약의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점수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 50케이스 정도의 다양한 질환에 써봤어요. 뭐 간경화라든지 또는 뭐 중풍이라든지. 그게 지금 이 중후금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뭐 만든 것이 이렇게 제 얼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각종 만취병에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번 컴플렉스를 하나 만들어 한 군데 힐링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로 생활도 하게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서 꽃도 키우게 한다든지, 또는 뭐 그 흙을 가지고 뭐 놀이를 한다든지, 또는 뭐 농사도 직접 짓게 해본다든지, 또 뭐 일을 참여시킨다고 한다든지. 이게 참 사람이 일이 없다는 게 이 정신을 많이 망가시켜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이제 이 항산이라고 이제 이러한 말이 이제 원래 옛날 말에도 나오지만, 일에 뭔가 몰입을 하고 있으면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몰입을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옛날에 우리처럼 헝그리 정신이 있어갖고 이거 공부 안 하면 뭐예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불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가 다 집 마련해주고 세간살이 다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겨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를 낳고서도 게임하느라고 애를 안 돌보았고 애가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이 이제 갈수록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밀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랄까 좀 나라에서도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좀 해주고 이런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서 약을 개발하면, 아니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살고 많은 연구가 돼 있고 그런데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신경안정제 그냥 주고 뭐예요? 가두고, 그게 가두면 이 사람들끼리 또 정보를 교환을 많이 해요. 어디 가니까 뭐가 좀 싸더라, 뭐 어디 너 구할 수 없어? 내가 구해줄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가두기만 한다는 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이 넓은 초원에다가 바라보고 또 뭐 산책을 하게 하고, 이게 산책만 시켜도 큰 도움이 돼요. 정신이 안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그냥 방 안에다 가둬놓고 있으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도 힘드는데 그런 애들 갖다 놓고 열쇠로 짱 걸어놓고 뭐 조금 발작하면 발작 얼른 못하게 하는 정도라 겨우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경 안정제 주고 그냥 집에 보내는 거죠. 이게 저는 정신과 전공이다 보니까 이게 암이라든지 다른 병들은 다 자기만 혼자서 힘들지는 딴 사람들은 않아요. 근데 이 정신병이라는 건 가족이 같이 하려고 해요. 치매한 사람 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10명이 되더라도 사실은 부족해요. 집 나가면 집도 못 찾아오죠. 막 집안에 조금만 감시 소홀하면 냉장고에 있는 거 탁 꺼내서 다 짜놓지. 뭐 여자분들은 옛날 보리짝 옛날에 있던 거 다 꺼내놓고 막 뜯고 불사르고 막 그냥 덜적이래요. 저는 치매 환자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참 이 정신병이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단지 뭐예요? 신경안정제만 치매도 사실은 치료제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치매 걸리면 그냥 가둬놓고 그냥 신경안정제나 주고. 하여튼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치료하면 제일 좋아요. 가족들이.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요즘엔 뭐 미친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미친 사람들을 헐떡헐떡 벗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막 비만 오면 막 그냥 달려가면서 막 그냥 지친 듯이 달리고 막 이런 환자들이 많았었는데 다 뭐예요? 가둬서 없는 거예요. 가둬서.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면 더 많이 생기고 이 신경 안정제보다 그냥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차츰 좀 정부에서도 이제 요즘 뭐 계속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해보지만 시골에 땅은 많아요. 그런데 농사를 져봐야 남는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3,000평 정도 저희들 농가 이게 3,000평 정도 부자였거든요. 그 정도면 시골에서도. 근데 3,000평 지금 농사 져봐야 1년에 200, 300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를 많이 지면서 기계를 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질 않는데 땅은 좋아요. 옛날에는 막 나무도 다 베어다가 해가지고 민둥다녔는데 지금은 주위에 산도 좋고 산책길도 좋고 너무 좋은데 농사를 질 사람이 없어요. 왜? 다 그냥 어떻게 비트코인이나 어디 뭐 주식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잠시 반짝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는 어려서부터 막 강조를 했어. 아빠는 시골에서 와서부터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라고. 아빠 옛날에는 그렇게 배짱 개미같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 줄 알지만 안 그래. 여치처럼 놀다가 한탕 하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런 사고 갖고서는 우리가 지금 희망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저는 우리가 지금 유사일에 단군 할아버지 유사일에 가장 지금 잘 살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헬이라고 그래요. 지옥. 정신은 다 지금 지옥이 됐어요.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고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얘기하면은 믿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니 결국은 정신적으로 가장 지금 못 살고 슬픈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식도 안 낳아. 그럼 일하다가 그만두면 취직할 생각을 안 해요.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다 부모들이 다 뭐 놀아도 먹고 살아주는데 뭐하러 일을. 그렇게 가서 농사 짓지 않아도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걱정이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맡고 계시고 또 이렇게 정신적인 뭔가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른이 없는 사회가 지금 큰 문제예요. 둘이 뭐 하다가 저 차가 부딪혀갖고 접촉사고 나고 파출소 가서 뭐 둘이 막 욕을 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도 막 욕하고 그러면 누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 어른이 왜 애들하고 싸워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른하고 애들하고 똑같은데 왜 싸우냐. 옛날엔 그래도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이걸 탁 해놓고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딱 앉아 있었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주인도 없고 어른도 없고 장래도 없고 이런 세상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 안 회장님이 가지고 이제 계시던 그 4만 6천 평 되는 땅을 한번 제가 이제 좀 같이 우리 부서 대표하고 해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연 치유라고 그래요. 이제 치료라는 것은 꼭 약을 써야 하는 거지만 치료라는 것은 약을 안 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저는 이제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영성이라는 것을 믿고 또 뭐 그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아요. 영성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 여담입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그 시골 교회지만 권사님이셨어요. 그냥 뭐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는 그냥 떡 해갖고 화장실에 뭐 외양간에 이렇게 바치던 분이 갑자기 누나가 안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형님 친구분이 반짝 들어다 교회에다 갖다 저희 누님 아버님을 어머님을 갖다가 거기다 앉혀놔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슬슬 나가시더니 아주 자다가 일어나셔도 성경책 읽거나 찬송가만 하는 거예요. 뭐 아들한테 전화할 줄도 몰라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들이 용돈 드리면 갖다 교회에 다 갖다 주시고 생활비는 아버지들이야 그나마 몇 번 남아서 생활을 하시고 이럴 정도 되셨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3주간 식사만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무 데도 아프신 데도 없고 뭘 좀 제가 이제 뭐 좀 보양이라도 해드리려고 하면 아니다 나 뭐 아무렇지도 않아 식사만 못 하시고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런 정도의 영성이라면 제가 마약도 다 치료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중후군단 같은 것을 목회하시는데 같이 쓰고 또 저희들도 도움을 좀 주시면 이게 더 좋은 목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홍천에 이제 이런 데를 이용을 해갖고 조금씩 이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 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상이나 기공이나 뭐 거기 이제 농사를 짓는 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지금도 한 분이 가평에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냥 원래 전자공학과 교수인데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거기다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반딧불 쫓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석인데 그걸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이런 약의 도움을 저희들 약이 이제 증후군단이 되는 게 해독이라는 거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다 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한토하 화법이라고 그래. 옛날에 중국에도 잘 살던 시대에 쓰던 방법이 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설사를 쫙쫙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속을 중화를 시키면서 해독을 시키면서 이제 마음까지 편해지면서 치료하던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해독 치료했던데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마약 치료가 이거를 하게 되면 혈중 농도를 떨어져 마약의 농도가 떨어지는지 이런 실험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성적을 만들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뭐 보면 이제 그 일부 그 시설도 돼 있지만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확대시키고 또 해서 뭐 또 필요하다면 뭐 좀 군이나 정부의 지원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더 확장하고 늘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정식으로 뭐 의료기관을 뭐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만들어가면서 더 확장시켜서 세계적인 그런 마약 치료센터 없어요. 미국에도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그냥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네들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이제 교회에서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의사들마저도 그냥 간단하게 약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냥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목을 꽉 쥐어 짜가면서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서울이든 뭐 가까운 곳은 픽업을 해서 갖다가 입원을 시키고 또 먹여 살리고
뭐 제 꿈은 하여튼 거기서 만나서 생활하다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또는 그런 뭐 수익이 될 수 있는 작물 재배 이런 것 같은 것도 가르쳐가면서 적응하고, 미국에 가면은 그 엘미족이라는 거기는 중학교 나오면 더 교육을 안 시켜요. 그 주지사도 그 지역 출신이라고 그 의무교육이라는 걸 빼고 중학교만 나오면 기름도 안 쓰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그 코쟁이라고 해서 모자 이렇게 쓰고, 여자들 샤프롱이라고 해서 이제 문패 뭐 이렇게 원피스 입고, 그렇게 지금도 그 이제 무슨 기독교 쪽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종교를 믿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유기농이거든요. 그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그 샵을 만들어 갖고 그거 갖고 수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문명을 거부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그냥 일하고 생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데도 미국은 있어요.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정말 그야말로 이제 그 노슈즈 노뉴스라는 캐치프레이즈, 텔레비전 핸드폰 안 보고 그냥 맨발로 거의 돌아다녀도 되는 그런 나이브한 그런 것까지도 꿈을 꾸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뭐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절실합니다. 그런 센터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안 회장님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홍천에다가 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제 모자르면 다시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더 짓고, 여기 위치가 바로 율전 초등학교라고 여기 저쪽으로 가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양양 가는 고속도로 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KTX는 진구라는 역에서도 한 50분 정도, 53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집이 지금 현재 있고, 이렇게 창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뭐 관리 사무실도 있고, 저기도 돼 있고, 이런 창고도 돼 있고, 또 산 정상 쪽에는 또 연못도 조그만 게 있고, 그리고 산책로도 잘 돼 있고, 또 전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개발, 이쪽에다가 산위에다 좀 일부 좀 개발해 놓게, 이게 다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거의 45,000평 중에 뭐 한 30, 40% 정도는 밭이고 이렇게 평지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요즘엔 뭐 한 채 한 4천만 원짜리 글램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더 이상으로 뭐 화장실, 샤워실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립식 집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용을 하면 이제 좀 인구가 많아지고 입원환자들이나 이런 수용이 모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발달돼 있어갖고 또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운동을 가장 선구적으로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게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과거에 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명감을 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성을 진짜 집어넣으면, 영성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그런 생활을 하면 이런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불교를 믿는다든지,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참 어려워요. 그렇게 목을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만들기가. 그래서 이제 약의 도움을 하면 그래도 훨씬 더 빨리 이 친구가 이제 농도만 낮추면 이제 갈망이라고 그래요. 그 의존하게 되는 그것이 점점점 높아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줄이자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첫째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그 주입을 시키는 거죠. 뭐 취미 생활을 새로이 만든다든지. 제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는 호두 굴리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중독을 마약만 하는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도 한 3일 내지 4일만 약을 먹이면 딱 끊어요. 그런 약도 있는데, 뭐 담배도 그게 중독이거든요. 이 호두, 피호두라고 해서 껍데기가 있는 호두를 계속 돌리고 있으면 담배도 끊고 모든 중독에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 손이 심심한 거예요. 자꾸 손이 가. 근데 그 자꾸 걸리면서 빠득거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끊거든요. 뭐 이렇게 간단한 방법부터
뭐 좀 더 저기 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공을 저는 이제 원래 개발해갖고 보급을 했었는데 기공도 참 좋아요.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이 다 암을 좋아해서 암을 좀 어떻게 피할까 하고 연구한 게 기공인데 이 정신 수양에도 너무 좋아요. 이제 여론을 했을 때 요가, 명상, 기공 이런 같은 게 다 똑같은 건데 결국은 그런 수련, 육체 수련을 하면 정신도 맑아지거든요. 그런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다양하게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이 있게 되는가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좀 저기 하긴 하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철원에서 근무했었는데 모범장병으로 뽑혀가지고 수색대 기계는 술로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술을 그냥 잘 못 먹는데 잔뜩 먹었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니까 아침에 여자 나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양 중독이구나. 그렇게 손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심한 거죠. 단요 중후금단이 단점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보급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좀 많이 된다고 하면 또 외국도 지금 미국에서도 한 두 사람이 가져갔다는데 이제 이렇게 외국도 지금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푸시를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도 다 개발했어요. 에이즈도 제가 케냐에 가서 한번 하려고 허가까지 얻다가 못했는데 지금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의사들이 자기네들 그 저기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저 모든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어요. 지금 코로나에 뭐가 있겠어요? 백신밖에 없잖아요. 근데 백신 이상으로 발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이게 그냥 뭐 처음에는 그 코로나 백신도 세게 했었어요. 그래갖고 부작용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 물백신을 만들었어요. 5번 맞아도 또 걸려요. 그 이낙연 총리한테도 직접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면 자기네들은 모르니까 의사한테도 물어봐요.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사기꾼이에요. 딱 바로 가요. 뭐 제가 이거를 다 실험을 해서 국제 학술지에도 그 바이러스 치료제는 국제 학술지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뭐 제약회사에서 하자고 에이 그게 어디 있어요? 이제 저는 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해서 나라가 할 일은 제가 개인이 하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효과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것도 실험하면 나와요. 실험 성적도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은 얼마나 좋아졌고 혈액 농도는 어떻게 떨어졌다는 걸 만들면 되는데. 자, 질문은 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강사님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제가 김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